여러분들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는데 말이죠. 물론 안 좋은 쪽으로요. 한때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빨리빨리와 함께 코리안 타임이 한 세트로 언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의미와는 거리가 먼 해외에서 한국인들에게 안 좋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득 담은 단어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빨리빨리는 뭐든지 급하게 서두르기만 하고 막상 결과는 그에 못 미치던 것에 대한 비판이고요. 반대로 코리안 타임은 항상 약속 시간을 못 지키고 늦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던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두 가지인데 한국인들을 비판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다는 점, 어떻게 보면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동시에 단점으로 지적받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의 빨리빨리가 오히려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온 한국의 모습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으로 극한 품질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에 대한 찬사로 바뀌었으니 예전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처럼 국가, 사회, 산업 모든 면에서 체질의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의 빨리빨리는 90년대 이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뜻을 담은 용어가 되었고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스스로 빨리빨리 기질을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그 기질로 국가와 사회를 눈부시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온 것, 개인의 역량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것으로 이미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등에서 이제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를 들먹이면서 비난해봐야 전혀 시도 먹히지 않습니다. 아예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오히려 니들은 우리처럼 따라할 수나 있냐? 이렇게 되돌려주면 그만이니까요. 반박을 하려고 해도 한국이 해온 실적이 이미 증명하는데 무슨 재주로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를 딴 데로 돌려서 말 같지도 않은 멍멍이 소리나 하면서 억지 부리고 무시당하는 거죠. 그럼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코리안 타임이라는 단어, 요즘의 외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빨리빨리처럼 다른 의미가 되었을까요? 여기 진정한 뜻을 경험했던 한 외국인의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나는 유럽에서 2012년부터 일본 회사들과 거래를 총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부터 한국 담당으로 변경되었어요. 일본 거래처들에게 담당 지역이 변경되었다는 전화를 하던 중 생소한 단어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의 중력이 한국과 거래할 땐 코리안 타임을 신경 써야 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무슨 뜻인지 물어봤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휴가 중에 외삼촌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과거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오래전 일본에 계신 적이 있었어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을 하신 경험으로 제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문득 코리안 타임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것을 떠올리고 그 뜻을 아시냐고 외삼촌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인들은 성격이 몹시 급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정작 시간 약속은 항상 늦는다. 이런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번 한국인들과 거래한 적이 있는데 좋은 기억은 없다고 하셨죠? 난 불안해졌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납기 마감 못 지키는 일이 생기는 건 질색인데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서 나는 삼촌에게 들은 코리안 타임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반대 의미로요. 업무 마감 시간은 한참 남았는데 결과물이 도착했고 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수정할 것은 전혀 없고 그들은 오히려 내가 애매하다 생각해 다음 거래로 미루려고 했던 부분까지 완벽하게 체크했던 거예요. 덕분에 내가 할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일본인들의 관행처럼 첫 거래라서 특별히 신경 쓴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처음보다 못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내가 일본과 거래했던 기준으로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 시간 여유에도 그들은 항상 당연하다는 듯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뜻은 언제 어떤 경우도 한 번에 완벽하게 일을 끝낸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처에 조심스럽게 코리안 타임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석기 시대 이전 일이고 한국에서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경쟁에서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외삼촌에게 전했지만 그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 사회가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면서요. 난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몇 배는 더 빠른 시간에서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다. 고요. 이건 조금의 과장도 없는 내가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코리안 타임이요. 그건 시간을 어떻게라도 맞춰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한국인들의 강박증이라고 표현해야 할 거예요.
네, 오늘 내용은 작년에 저와 거래하던 해외 사업 파트너와 대화하면서 나온 에피소드인데요. 저도 처음에 저분이 코리안 타임 얘기를 하길래 요즘에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있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런저런 곁다리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영상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어서 쳐내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구성해봤습니다. 저 외국분이 이야기한 코리안 타임의 의미는 어찌 보면 빨리빨리와 비슷한 느낌으로 변형돼서 받아들여지는 이미지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혹독한 단련을 통해 국가적인 체질 개선과 한국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갖춘 그 이후의 모습을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최고, 한국이 무조건 잘났어, 한국은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 킹 갓, 이런 무지성, 맹목적인 이야기와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의 경쟁력, 또한 한국인 개개인의 경쟁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부심을 느끼려면 정확하게 우리의 강점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원인과 결과, 정확한 특장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 논리나 사례나 근거도 없이 한국과는 별 연관도 없는 거 엉뚱하게 딱 하나 올려놓고 이래서 한국은 최고,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고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또한 한국인으로 올바른 긍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판단과 함께 쌓아올린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고찰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제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자면 해외의 기업이나 외국분들이 업무에 있어서 일본인들의 완벽주의와 한국인들의 완벽주의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 한 일을 몇 번이고 실수가 없도록 반복하고 끊임없이 재검토하는 걸 완벽주의라고 한다면, 한국은 여러 번 검토하고 수정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한 번에 확실히 하는 걸 완벽주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 올린 것과도 의미가 연동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실제 함께 거래하거나 일을 진행한 외국인들의 냉정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즘은 영상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들, 지나간 일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꺼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감상해질 때도 많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 비슷하게 그때 그 시절의 상황에서 지금의 한국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 반대로 지금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감정이고 그 당시와 어떻게 다른 기분일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한국이 진화를 해왔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그 동시에 나 자신도 이 분위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하게 느끼는 걸 보면 저 역시 함께 진화를 해온 거죠.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스스로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거의 자신은 상상도 못할 만큼 진화를 해왔고 또 지금도 진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퇴화를 하게 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섭리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쉴 수도 없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길들여져서 반강제로 진화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로 90년대로 돌아간다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요즘 해외 사이트에 적힌 댓글이나 뉴스를 들어놓고 그 반응을 보며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럼 어째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원인을 파고 들어가며 동시에 한국 사회가 걸어온 길에 대한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헬로 월드라는 채널을 대변하는 철학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분별하게 과도한 찬양을 해대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에 대해 비하할 요소가 전혀 없는데도 지레짐작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억지로 한국에 대해 과장하면서 왜곡된 찬양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딜 가도 가슴을 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차고 넘치게 많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경험과 사례를 통해 근거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저팬이라는 단어가 참신성과 품질의 완성도를 대표하는 것에서 어느새 수십 년째 변화없는 구태,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뜻으로 퇴색한 일본, 코리안 타임이라는 단어를 비판과 조롱의 뜻에서 효율성과 완벽주의를 대표하는 의미로 재창조시킨 한국, 단어 하나에 담겨있는 의미의 변화만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끝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